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2.65% 하락한 38,6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뭐 별다른 특이점 없이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여름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건데, 리버에서 소식이 나오던, 백신 소식이 나오던, 아니면 이민요믹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횡보를 좀 마치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까지도 일단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교모세포종 관련해서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월요일에는 이민요믹에서 임상 2상과 관련된 학회 발표, 그리고 어제는 엘테라의 교모세포종, 그리고 오늘은 다시 이민요믹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글쎄요, 이 이민요믹 교모세포종 이제 이게 사실 나올 때가 되긴 됐죠. 임상 2상 종료 전에 어느 정도 그 시그널이었음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임상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파괴력이 꽤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가 지금은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시장은 바이오만 좀 한정해서 볼게요. 지금 시점은 그렇게 바이오가 쉬운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바이오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연례 행사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현재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간으로 일단 수급이 살짝 꼬였고요. 그리고 시장의 매기가 오늘은 뭐 확진자 수가 4,000명이 넘어서면서 여기 좀 진단 키트 쪽, 여기 시젠이랑 여기 뭐 휴마시스랑 랩지노미스 여기가 좀 좋았는데, 그동안 시장 매기는 사실 여기 메타버스, 그리고 IT, 그리고 차,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매기가 좀 없고, 게다가 어제는 셀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셀트도 그 의도가 좀 의심이 가긴 가요. 어찌되었건 어제는 셀트발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은 또 신풍 관련해서 또 이렇게 오늘 신풍이 약 20%대 하락을 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바이오 투심이 썩 그다지는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도 그렇고요, LB도 그렇고요. 뭔가 지금 현재로는 좀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 관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인데요. 나노코박스 효능은 충분하다라는 소식인데,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잠시만 좀 살펴보시면 베트남 내부에서 자국 백신의 효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노코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치민 의과대학 공중보건학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노코박스 백신은 원칙에 따라 보호 효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의 지연의 원인이었는데, 어떤 백신도 긴급 상황에서 보호 효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결국 보건당국을 질책하는 거겠죠. 어느 나라 백신도 보호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너네 보건부 이러는 진짜 이유는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질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풍토병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당국은 돌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3차, 4차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데, 3차 접종부터는 자국 백신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 기대감이 있는데요. 뭐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다. 현지에서는 풍토병이 될 걸로 예상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패턴은 좀 특이하다. 추운 계절에 자주 나타나는데 기온이 높은 여름에도 번성한다. 기온이 높은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도 계절성 독감과 같은 풍토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잦은 돌파 감염으로 현재 베트남은 3차, 4차 접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3차 접종부터는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제 나노코박스가 유일한 거고요. 그래서 뭐 목표는 내년부터 3차, 4차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뭐 이제 우리가 초연해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초읽기, 임박, 뭐 고려중, 뭐 이런 거 여태까지 계속 많았잖아요. 근데 뭐 참고로만 우리가 좀 알고만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교모세포종에 관한 소식이 매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주가행에서 올려준 자료를 보시면요. 플로리다 대학교 드웨인 미셸 박사가 HLB-HBS에 합류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민용 및 교모세포종 임상을 현재 듀크 대학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플로리다 대학 책임자가 이 미셸 박사인데요. 그러면서 오후에 이민요믹 미 아이온 콜로지와 기술 이전 우선 협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여기 아이온 콜로지는 미셸 박사 그리고 다른 박사 한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설립을 했고요. 미셸 박사는 그러면 이민요믹,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요믹에서 플로리다 대학에서 임상에 관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이온 콜로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미셸 박사가 주축이 돼서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 이전 우선 협상 계약 체결인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민요믹은 아이온 콜로지와 기술 이전 우선 협상 계약, 기술 이전 우선 계약 협상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 핵심은 아이온 콜로지가 개발하고 있는 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IOI7에 대한 우선 협상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아이온 콜로지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분사한 면역 항암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립한 분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미셸 교수 그리고 또 다른 박사가 설립을 했는데, 요 아이온 콜로지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CTLA4 PD1,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면역 관문 억제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면역 관문 억제제에서 내성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요 내성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줄기세포 치료제 IOI7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OI7 비임상 결과를 보니까 종양 미세 환경을 조절해서 독성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에 대한 저항성을 현저히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요믹은 아이온 콜로지와 협업을 통해서 세포치료제 기술력을 강화하고, 첫 번째 세포치료제입니다. 세포치료제, 그리고 관련 파이프라인을 더욱 확장할 계획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세포 치료 물질이 개발될 경우 이민요믹의 우선 기술 이전 협상권을 확보하게 된 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기술 이전 우선 협상 계약 체결의 표면적인 이유는 요걸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미셸 박사 같은 경우는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을 해서 뇌종양 분야의 획기적인 치료제로 개발해 갈 계획이다라고도 밝혔는데,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살펴보시면 좀 전에도 봤지만 기술력을 확보를 하겠다. 특히 세포치료제, 차세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세포치료제 기술력을 강화하고 파이프라인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뇌종양 분야의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보셨는데, 조금만 더 살을 붙이자면요, 이민요믹은 사실 교무세포종 이후에 브레인 센터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그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볼 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로 구분하죠. 1세대는 독성항암제, 2세대는 표적항암제, 3세대는 면역항암제, 4세대는 이제 세포치료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현재 LB는 참고로 1, 2, 3, 4세대 항암제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4세대, 차세대 치료제는 LB는 이미 카티도 확보를 했고요. 게다가 오늘 줄기세포 치료제까지 우선 협상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요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여지고요. 글쎄요, 내면적인 이유는 이제 교무세포종이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셸 박사가 연구에 대한, 특히 교무세포종 연구에 대한 공로도 있고 하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탑재를 해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LB의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성장 동력은 좋은데 아직도 그냥 성장 동력이기만 하고 있죠. 이륙해야 비행기 있는데 아직도 활주로에 있는 오늘의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젠 LB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젠 긴 활주로를
벗어나서 하늘을 훨훨 나는 그런 LB가 좀 되길 바라겠고, 그 시작이 백신이 되었던 이민용이 되었던 리보가 되었던 어느 분 표현에 의하면 다 준비가 됐고, 고구마의 비유를 하자면 다 이제 고구마가 잘 익었고 고구마 줄기듯이 하나만 딱 땅 위에 올라오면은 우수수 다 이렇게 뭐 고구마 줄기 끌어당기시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시장에 요구치인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는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야 LB도 힘을 좀 내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주주님도 좀 기분 좋게 보내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세상이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눈비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더 유의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